죽어가셔야죠. 저거를 주고 가셔야죠. 이야, 그 사이에 내 걸 또 가져가시네. 자, 지금 김문수 지사님 말씀대로 천주교 신자였던 강남수원께서 87세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와 같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었던 애국자십니다. 내일 직접 거기에 가시지 못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 한 1분간 그분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보다 일어서셔서 정중하게 이번에 말씀대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대한민국 모든 종교계의 빨갱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서 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오거돈 성추행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거돈 성추행, 가거돈 부정선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대한민국 좌파의 민낯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정강훈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을 텐데 아마 제가 정강훈 목사님이라면 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잡아서 서울구치소로 가기 때문에 몸은 못 오시지만 그분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여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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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은 정강 목사님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우한 폐렴 갖고 돌으려고 감옥에 가두시고 결국은 우한 폐렴으로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고 난 뒤에 부정선거까지 의심이 되는 이런 판국에 지금 정강 목사님을 석방시키고 창살 없는 방에 다시 가두었습니다. 그래도 예단컨대 그분의 용기는 단 0.001%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감옥에서 그 서울구치소 나오는 그 길이 제가 먼저 걸어왔던 길입니다. 아마 예단컨대 감옥 안에서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서 앞으로 광화문 광장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재인 정권이 끝장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날짜를 한번 박아보려 하다가 다른 거는 그래도 뭐 기도서를 들어주는데 이거 문재인 끌어내린 거는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뭔가 우리가 기도가 약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가만 앉아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역사심이라고 볼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정강 목사 같은 선지자분들이 나서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어야 세상이 뒤집어지고 빨갱이가 북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아까 김문수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정강훈 목사님처럼 제2의 정강훈 목사님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약조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셨습니다. 6분밖에 없는데도 소리가 크시네요. 야, 요거 지금 오늘까지 아마 확진자 뭐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5월 이후에 강화문 광장이 열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핵심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하도 문제가 생겨서 말 잘못하면 그거조차도 묻힐까봐 갖고 있는데 시간을 봐서 이놈의 선거가 왜 부정으로 치러졌는지를 지금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잔챙이들이고 중국을 움직이고 LG를 움직이고 이동통신사를 움직이고 인터넷 회사들을 움직이고 엄청난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밤새도록 전문가들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근데 도대체 통합당이 안 움직이니까 오늘부터 통짜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식당에 가서 통오징어 드시지 마시고 통닭은 드셔야 되고 그냥 닭이라 하시고 그냥 드시면 돼요. 자, 이번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강배도로님 아마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수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배도로 선생님 사실은 이제 많은 방송이나 일간 신문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좌파들은 좋은 거는 보도 안 하고 나쁜 것만 보도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20대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금 대한민국 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철딱선이 없는 아들을 군에 보내놨더니 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병이 장교를 두드러 패는 여성 장교를 두드러 패지를 않나. 상급 국가 그 군의 비밀을 단체 단톡방에 올려놓고 희죽거리지 않느냐. 이 간첩이면 그냥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현역 대령이 상관의 얘기를 엿듣겠다고 전선을 까서 거기다 휴대폰을 엮어서 남의 얘기를 엿듣지 않나. 좌파들이 해군 기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대모를 해도 전혀 모르고 있지를 않느냐. 사병이 보초를 설하니까 총은 내버려버리고 모여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퍼지 않나. 이러니까 삼척항에 목선이 들어오고 대한민국 하늘에 북게 비행기가 날아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이 허구한 날 미사일을 쏘대도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 확인 중 하다가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사일이 강화문 광장에 50발이 떨어져도 북한에서 연습하다 잘못한 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청와대나 국회나 아니면 정부 청사 이런 데 한 몇 발 좀 쏘줬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김정은의 요놈이 죽었다 살았다 헷갈리죠?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죽었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좀 안타깝게 죽었다 이거, 뒤졌다는 잘 죽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뭐 실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긍정적 생각. 저번 주에 오셔서는 나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이거 유승민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못 들은 것 같아요.
통합당의 참패 원인을 낡은 보수를 지향하는 태극기 세력 때문에 참패했다. 이런 정신 빠진 자들이 통합당에 처박혀 있으니 그 통합당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교안 대표 보고 유승민을 받아들이면 100% 당은 망합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숱하게 했는데도 결국은 태극기를 버리고 유승민을 받아들여서 미통당인가 통합당인가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우리 이동호 부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애국국민 우파가 진 게 아니에요.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참패당한 당, 이제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력으로 우리가 새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유승민은 왜 안 되냐 하면 그 안에 김멋이 하나 있어요. 무대포라고. 이거 둘이 모이면 정당을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이렇기 때문에 딱 지금 부셔질 순간이에요. 이러다 진짜 망하면 또다시 복권 사는 기분으로 자, 이거 뒤에 앉아서 아무리 좋은 표현을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왔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나? 옥쟁반, 옥부설, 다이아몬드 다 나왔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 목소리는 다이아몬드 쟁반에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떠르륵 굴러가는 목소리다. 자, 우리 김여경 자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연사분, 이야, 이번에 표만 도둑 안 맞았으면 지금쯤 여기 안 있고 저 여의도가 계실 텐데, 세상에 가장 나쁜 도둑놈이 국민의 주권인 남의 표를 훔쳐가는 놈들입니다. 요 34석의 표를 훔쳐간 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러시아 말이에요. 34배 표를 훔쳐가신 요놈의 시기. 나쁜 놈들은 제발 하나님이 좀 걷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 야, 내가 그 미래통합당에 그 안 가기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라 하지도 않았겠지만 차명진 의원의 목을 치는 거 보고 야, 나는 갔으면 30분 내로 모가지 쳤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그런 꼬라지 못 봅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실패는 딱 이거예요. 싸울 때는 도망가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기 나와서 싸우는 척하고, 손자병급의 전쟁 중인의 장수의 목은 절대 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차명진 후보를 단숨에 목을 칩니까? 이런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명진 의원도 조금 약해서 그렇게 자르면 바로 뒤로 돌아서서 야 인마 너희들이 나가! 이렇게 한번 하고 똥바같이 한번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냥 그까지 뺏지 않는다 던져버리고 놔버려야 돼요. 그래버리면 대선 후보가 될 텐데 안타까웠어요. 김문수 지사님이 있어서 어차피 안 되겠지만, 강단 있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에 적어도 5명만 있었으면 이번 선거 끝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져서 이빨이 빠지든지 모가지가 빠지든지 여우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거들은 여성 비하 발언, 온갖 도둑질, 온갖 지랄병을 다 떨어놓고도 그들은 자신의 장수를 감사함을 때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 죄 없는 장수들 모가지를 막 쳤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해도 똑같은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누가 싸우겠습니까?
배지 하나 달아서 평생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미래 아니랬죠? 아까 뭐랬죠? 미래 아니고 아야 과거로 다 돌아갔어. 과거로 보니까. 자, 이제 시간이 5시 이제 10분이 됐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많은데 10시까지만 할까요? 네. 큰일 났네요. 오늘은 뭐 10시까지는 어렵고 한 6시까지 하지, 그죠? 네. 이것도 다 하느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10시까지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부도, 한 자영업자의 폐업, 이게 아니라 경제용어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줄폐업, 도미노 폐업, 줄도산, 이런 형태가 신문에 지금 깔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깔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가족 간의 집단 자살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웅한 폐렴 때문에 이것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젊은 아이들의 도둑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가 됐든 엄마 아버지의 돈도 받아서 잘 썼고 아르바이트 하면 나오는데, 커피집 아르바이트생 2명 뽑는데 400명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일할 자리도 없고 돈도 줄 데도 없고 받을 데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꼬라지대로 한 잔 먹고 클럽에 가서 놀고 이랬던 습성이 들어서 그거 안 하면 미칠 지경이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의 뭔가를 충족시급하는 이런 정신병자들을 전부 만들어놨어요. 이 정신병자에게 문재인이가 1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눈가리가 뒤집어져서 미래통합당을 안 찍고 기독자유당도 안 찍고 어디를 찍었겠습니까? 뭐 이상한 당을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흉내고 사실은 도둑표가 좀 있으면 밝혀질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 모두 강함으로 나가서 부정선거 원흉들을 모두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세웁시다. 이것도 새로 세우려면 이런 분들이 또 한 10명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언론사 생활 기레기가 아닌 정통으로 한 30년 하고 아스팔트 광장에 나와서 한 3, 4년 또 태극기 흔들고 적어도 문재인 퇴진 1000번 이상 외친 이런 분들이 앞장선다면 더불어공산당 에라, 공산당은 맞노? 더불어민주당인지 시민민주당인지 당도 요새 하도 많아요. 헷갈려요. 이런 자들을 모조리 척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성찬경 위원장 그 설명 들어보고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지금 13번째 부정선거와 관련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기자생활을 했던 그 초기 무엇을 발견했나 이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유튜브들이나 이런 데서 방송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쪽지가 나왔는데 이렇다, 이거 나왔으니까 부정이다, 저거나 이게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선관위 자체의 판단을 지금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6대 의혹을 선관위에 지금 밝히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상대 TV 그 안에 있는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투표 용지를 받으면 요쪽 한쪽 귀퉁이에 1년 번호가 있습니다. 법을 원칙으로 따지면 1년 번호를 찢어서 이것을 선거하러 온 사람에게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것과 투표지를 맞춰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원칙을 어기고 선관위가 그냥
안 찢어도 유효, 반쯤 찢어도 유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쓰레기 언론들이 그대로 적어서 성관이가 그것도 유효하다 하더라, 이렇게 보도해보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관이에 찢어도 유효, 안 찢어도 유효, 교부 안 해줘도 법적으로 이상 없다는 그 법을 밝혀라. 공직선거법상에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법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관위가 그걸 합법화시키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다 발의해서 국회에서 그 법안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는 함부로 원칙을 어길 수 없다. 자, 두 번째 봉인지 지금 얘기만 나오는데 이런 게 지금 이래 붙었다 뗐다 뭐 많아요. 심지어는 2016년도 봉인지가 지금 붙어 있어요.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표통을 하도 많이 놓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투표자가 많다 보니까 그 투표함을 막 움직이다가 이 투표 봉인지가 늘어져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어디에 함정이 있냐 아니면 늘어져서 봉인지를 교체해도 된다는 그 법이 어디 있느냐?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나? 선관위는 밝혀라. 그 선관위 난리 났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 봉인지를 투표하면서 딱 떼면 여기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영어로 오픈 보이드에 대해서 훼손했다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훼손된 채로 붙어 있다면 선관위가 그 투표함에 대해서는 누가 뜯었고 왜 뜯었는지 그걸 밝혀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전국에 다 뒤져보면 수만 개의 투표함이 이런 식으로 손을 탔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봉인지가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또 하나 공직선거 157조 2항에 보면 여기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찍냐 하면 투표하러 온 사람이 앞에 오면 자기가 자기 도장으로 사인을 찍고 투표용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찍고 관인으로 찍어서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물으니까 그것도 유효하다, 아무 관계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일간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대로 관계 없다더라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선관위의 주장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지금 법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자, 그리고 관외 투표함을 열어서 그 안에 이제 지역별로 분류해서 우체국 택배차로 싣고 가는데 오픈된 두부통 같은 데다가 싣고 가는 거 보셨죠? 이송 중에는 분명히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에 들어있는 채로 가든지 아니면 우체국에 이래 푸대 같은 행랑 아니면 가방 같은데 봉인을 해서 가게 되는데 오픈해서 갔어요. 자, 지금 이준석이나 지금 우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아니 거기 경찰도 따라가고 다 하는데 그거 뭐 설마 가다 누가 바꾸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열린 상태로 가도 된다는 그 법조항이 무엇이냐고 선관위에 물었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법조항이 없는 거니까. 왜 묻냐 이러면 그렇게 싣고 가던 만약에 우체국 택배차가 사고가 났다. 근데 사고가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차가 다 전소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투표용지가 다 탔어요.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 없앴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절치선에 요 절치된 부분을 상대방에게 주라는 겁니다. 절치선 요거 내가 갖고 있는 요 꼬리, 그리고 투표용지에 들어간 내 투표지,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잣대 같은 거 대고 거기다 이름 쓰죠. 이 세 개가 딱 일치가 됐을 때 부정투표 의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것도 안 맞을 뿐더러 1800명이 투표한 한 지역에서 1801장의 투표지가 나옵니다. 한 장짜리는 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요. 저 전라도 지방 가면 10장이 더 나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이제 지식무장을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것이 그냥 봉인지가 훼손돼서 불법이다 뭐 이게 아니라 선관위로부터 정확한 법적 유권 해석을 안 내놓으면 불법이고 내놓으면 합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 6가지, 어젠가 6가지 그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선관위가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용납이 안 돼 있어요. 선관위 자체가 마침 얘기하면 그냥 법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봉인지가 뭐 떨어졌는데 봉인지가 밖에서 발견됐다 이러니까 그 봉인지 뜯어서 잘못 보관해서 어떤 놈 구대에 묻어서 밖에 나가서 떨어졌다 이래요. 투표와 관련된 모든 서류나 봉인지가 됐든지는 전부 투표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분실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핑계를 잘못했죠, 그죠? 자, 그러면 5장을 붙이고 5장을 뗐는데 한 장이 그놈 구두에 묻어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5장인지 4장인지도 모르고 어느 놈이 치웠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투표지, 봉인, 지멋대로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글씨가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근본 문제부터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핵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좌파 기레기 언론들이 어떤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는 기자 출신들 알아요. 이거는 절대 프레임을 짜지 않으면 어떤 언론이 한 사람만 저것처럼 삐딱하게 써버리면 다 거짓말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는 절대 어떤 언론이나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관위도 얘기할 수 없는 법적 근거도 대립일 수 없는 이걸 이제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이제 고발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부정투표의 가장 큰 핵심타가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자개표기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개표기 그 뒤에 있는 서버 문제입니다. 그 서버 안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석 장 가다 한 장 가고 2장 가다 한 장 가고 이게 이미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해버리면 아무리 전자개표기 떴고 난리치기도 안 돼요. 전자개표기상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미 필리핀이나 저 콩고나 이런 데서 다 까가지고 문제되는 건 이미 다 뽀롱 다 나 있어요. 이번에는 엄청난 조직들이 가동이 된 아마 역대 다시 보기 어려운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료를 완벽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00% 고소가 들어오니까 지금 분석이 되면 방송에 내보낼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나라만 3군데가 기어들었고 대한민국의 날고 기는 IT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살이 떨릴 정도로 상상도 못하던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보고 그냥 참는다면 35년 기자 생활에 내가 기자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지금 밤잠 안 자고 지금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오늘 잘 오셨어요. 6명이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좌파들은 절대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메뉴를 만듭니다. 근데 우파는 안 만드니까 공격하다가도 당하고, 공격하다 대치기 당하고. 아니, 울산시장 부정선거 있으면 그만큼 통합당에 지금 4.15 총선 보이콧시키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문제 밝혀져야 투표를 하겠다고, 선거를 하겠다고 물고 누르지라고 했는데도 안 누르지잖아요. 결국은 뭐요? 이것들 봐라. 이런 거 절대 못 누르니까 야, 더 크게 지질러.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그냥 모른 척 했는데 지금은 안 밝히면 대한민국이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목숨 걸고 밝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밝혀줘야 되냐 이러면 우파당 정당들의 국회의원이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들이 지금 배치를 다니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준 표를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요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저것들 스스로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이걸 행정부에 물어서 답이 안 나오면 검찰부터 고발을 통해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거꾸로 찾아줬는데도 아니라고 설레발을 칩니다. 왜 이렇게 돼야 하느냐 하면 기자에게는 취재권이라는 게 있고 검찰에는 수사권이라고 있습니다. 취재도 충분히 기자로서 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한 수 높은 수사는 불러서도 거짓을 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놓은 겁니다. 그럼 국민은 취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으니까 의혹 자체만으로 자, 이게 지금 화장실인데 자꾸 이게 마이크 캡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 이걸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러면 이걸 국회에서 받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고정을 하고 이 고정이 해봤더니 야, 이게 휴지가 아니고 마이크 캡이 맞더라. 그러면 휴지를 한 놈을 선관위원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놈을 고발해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이것들은 국회만 가면 배지만 달고 똥폼이나 잡고 자빠졌으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그거 지금처럼 저처럼 하나하나 따져서 물고 들어가면 100번 손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밝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준석이나 좌파 쪽에서 또 기레기 언론들이 뭐냐 이러면 뭘 부정선거를 얘기하려면 팩트를 갖고 와라, 증거를 갖고 와라는데 국민이 왜 가져갑니까? 국민은 내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너희들이 좀 밝혀달라고 국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다 밝히고 우리가 다 증거 찾아서 다 제시할 것 같으면 국회가 왜 필요 있고 검찰이 왜 필요 있고 경찰이 왜 필요 있고 기자들이 왜 필요 있는 거 필요 없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알고 와서 내가 다 찾아서 내 증거 찾아서 내가 맞다 이러면 너희들이 왜 필요 있냐고. 필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만 아니라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너희들보다 더 머리 좋고 너희들보다 더 수사력이 강하고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굳이 너희들 거기 안 보내겠지. 그런데 국민의 다수는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이념에 맞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내서 우리의 궁금증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가 갈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달라고 보내는 거요. 가서 세미나 쳐받아먹고 폼이나 잡으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사류로 빠지는 거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들 전부 쓰레기 소리 듣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문재인 퇴진시켜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얼빠진 정치인부터 다 골라내야 됩니다. 자아군을 떠났어요. 이게
오늘부터라도 그냥 뭐 봉인지가 떨어져서 이거 선거 무효야 이러면 좌파한테 욕먹어요. 그게 아니고 봉인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얘들이 선관위에서 괜찮다는데 야 그 법적 근거 있어 없어? 모르지. 법적 근거 없으니까. 그게 임마 부정선거란 거야. 부정선거는 뭐냐면 투표 용지부터 출발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투표함에 들어가서 공개가 된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투표지가 되는 거예요. 투표지가 되기 전에는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 용지를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 때 투표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안 그랬으면 한 3시간 교육시키면 끝나는데. 아니 제가 저희 방송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보다가 제가 사회부에는 정치부에서 생리를 양쪽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뒀으면 안 되겠구나. 마치 언론도 그러고 좌파도 그러고 우리 국민들 일부 사이에도 선관위가 무슨 유권 해석을 하면 그냥 그게 법이다 이랬는데 국민의 주권을 다루는 선관위가 모든 말이나 변명이나 해명이나 설명이나 이것도 다 법적 조항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해안이요.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막 보니까 지금 아마 이럴 거예요. A방송에서 야 오늘 뭐 이거 봉인지 바꿔치기 했단다. 이러니까 그거는 부정수배 B에서 그래 봉인지 바꿔서 부정수배 뭐 이래가지고 좌파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봉인지를 바꿨는데 A당 B당 C당 D당 뭐 이래서 투표관리관이 그걸 전부 다 보고 눈으로 오케이 사인했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 법 없어요. 봉인지가 뜯어졌으면 그거는 누군가가 왜 뜯었는지 그걸 뜯어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법적 조항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국민은 왜 의심을 하냐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왜 의심을 하게 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분명히 우리 집 방문을 잠가놓고 밖에 볼일 보러 갔다가 집에 왔더니 문이 열려있다. 그럼 제일 먼저 의심이 되는 게 뭡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겠구나. 들어가려니까 겁이 나요. 안에 도둑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경찰을 불러서 안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경찰은 도둑이 없다. 들어와도 됩니다. 그럼 주인이 들어갔는데 도둑은 없겠지만 주인된 입장에서는 혹시 이놈이 뭐 검은 안 훔쳐간다 서랍도 열어볼 씹어 뭐 해보고 이러다 보면 환상에 약간 옵니다. 그러면 뭔가 잊어버렸을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봉인지가 훼손됐거나 뭐가 잘못됐을 때 국민은 그 안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 봉인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훼손된 봉인지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거나 뒤집어졌거나 잃어버렸거나 할 거다. 이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그냥 봉인지 그거 뭐 떼다 붙였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리뭉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용서해서 안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달라야 되는데 우파 유튜브에서 이준석이하고 뭐 이쪽에 양선엽 씨하고 뭐 이렇게 불러놓고 토론하는 것보다 깜짝 놀랐어요. 둘 다 똑같아. 저를 왜 안 불러가냐면 저는 물면 안 놓습니다. 아마 KBS에서 이제 조만간 불러줄 모양인데 그때 나가면 찍소리 못하게 선관위원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만들 거예요. 국민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해소하고 풀어지지 못하는 정당과 정권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적어도 사후에 하나님 곁에 가서 악의 구렁텅이 속에는 안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 우리네요. 그런 있지 않은 일부는 설마 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네 한번 죽어봐라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어떻게 확신시켜 주세요? 모르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진정성에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 그 근사지 99.100%까지 같은 그것을 제대로만 설명하면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선관이나 정당이나 정권이나 한 번도 지난 몇 번의 선거 속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단초는 거꾸로 선관위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제가 아마 내일 모레 완벽히 분석을 해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몰아붙여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붙자도 다시는 대립 빨갱이들이 정권 연장을 위하고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여기에 종지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파 쪽에도 수많은 법조인, 수많은 통계학자, 수많은 과학자 많습니다. 그 기자들도 벌벌 하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봉인지가 뜯었다, 붙여졌다, 뭐 훼손됐다, 투표지가 이랬다는 것은 인문학적 접근이고 그 안에 소스가 어떻게 돼 있고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 기계의 서버는 어디에 달려있고 뭐 이런 걸 쭉 하는 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밝히는 그 결과와 인문학적으로 밝히는 이거하고는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걸 가지고 따지고 달라들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광훈 목사님도 나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강산 산천의 꽃이 피도록 만들어준 이 봄을 우한폐렴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술수 때문에 전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적어도 5월이나 6월 안쪽에 우리가 다시 강화문으로 가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지식무장들을 통해서 좌파에게 이끌려가는 우파가 아닌 선도에 가는 우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5일 유튜브 애국국민대회를 경청해주신 830만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튜브님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계신 6분의 애국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4.25 유튜브 애국국민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